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보시면은 까맣죠? 어제 친구 둘이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술 먹고 막 했거든요. 또 다이어트 중이라 맥주만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또 좋은 날에 어떻게 한두 잔만 먹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먹게 돼가지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이대로는 안 돼 하고 일어나서 일단 씻었습니다. 체중을 한번 좀 재볼까요? 체중을 아이고야 69. 거의 2kg죠. 69.2. 69.2면 제가 68점 초반대까지 뺐었으니까 하루 사이에 운동을 가야겠습니다. 얼른 옷 갈아입고 헬스장 가서 오늘 등 운동을 좀 하고 광안리까지 좀 뛰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죠. 일단은 뛸 준비 다 하고 일단은 헬스장 가고 있고요. 공항도둑 아닙니다. 공항도둑 아니에요. 일단은 헬스장으로 먼저 가봅시다. 6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역시나 오늘도 아무도 없군요. 오늘 경비 해제. 안녕하십니까. 들어갑시다. 어딨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환복을 하고, 환복이라고 해봤자 뭐 어차피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서 그냥 상탈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썼더니 머리가 눌려가지고 일단은 바벨로우부터 들어갈 거고, 자, 지난주 아직 한 주 안 지났으니까 지난번 등 운동 할 때 제가 바벨로우를 80으로 12개까지 했더라고요. 80으로 12개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90으로 늘려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해야겠다. 보통 바벨로 하실 때 좀 고관절 움직임도 같이 쓰셔가지고 광배근 쪽을 좀 같이 써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최근에 좀 느꼈던 게 광배보다 중앙 승모 쪽이 좀 많이 약하다고, 그리고 윗등 라인이 좀 많이 약하다고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관절 움직임을 좀 최대한 안 쓰려고 하면서 그대로 등을 좀 접어주는 그대로 접어 올리는 동작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윗등이 약하다, 승모근이 약하다 하시면은 약간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 근육 이완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주셔서 등 상부 쪽을 좀 타겟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나는 좀 광배도 좀 많이 써주고 싶다, 광배를. 그러면은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관절 움직임 쓰면서, 뭔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제부터 메인 세트. 벨로우 다 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운동이긴 한데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 초보자들도 굉장히 부상 위험 없이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립근이 좀 약하다던가 아니면 호흡을 잘 못 잡는다거나 코어 약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체형적으로 골반이 좀 정렬이 좀 안 좋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하는 운동입니다. 보시면 세팅을 해놨죠? 여기 벤치를 2개를 썼어요. 사실 요 무게 지금 뭐 제가 저 25kg거든요. 한 25kg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눕는 것도 힘들고 누워서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개 2개를 써가지고 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이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까지 하고 마지막 로우 계열의 운동 시티드 로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준, 이 일을 하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3대 40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대 400을 목표로 막 운동을 열심히 했겠죠. 해서 결국 3대 410까지 딱 하고, 아무래도 무거운 거를 들다 보면 부상 위험도 좀 더 있고 그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 410까지 딱 하고 고중량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떨어진 거죠. 계속 높여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운동은 더 가벼운 무게로 더 오래 더 많이 볼륨을 좀 많이 채우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네 몸이 무슨 뭐 6년 7년을 한 몸이냐, 3년이면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엄청 기본인데 적당한 반복 횟수의 세트 수랑 높은 강도,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느 순간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뭔가 정체가 되고 있다면은 첫 번째로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진 않은지,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강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퍼포먼스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이제 로우를 다 끝내고 풀다운으로 가시죠. 풀다운. 이제 수평적으로 수평 당기기는 했으니까 이제 수직 당기기. 저는 등 운동할 때 딱 그렇게 나눠요. 수평 당기기, 수직 당기기. 그래서 이제 수평 당기기 많이 했으니까 수직 당기기로 들어가 봅시다. 아유, 등 운동만 하면 손이 이렇습니다. 자, 풀다운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더라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랩풀다운 하실 때 엄청 중요한 팁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랩풀다운 하실 때 하체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등 운동할 때 하체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랩풀다운 하실 때 하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같은 경우,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회전, 익히 알려지기로는 지렛대의 원리가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렛대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힘점, 자금점, 마지막 받침점. 근데 우리가 힘점과 자금점 같은 경우에는요, 무게가 직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몸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요게 힘점, 작용점. 물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진 않겠지만,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기가 힘점이고 작용점이라는 거를. 그러면 한 가지 뭐 남았죠? 받침점. 받침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몸에서 스스로 잘 잡아줘야 돼요. 받침점을. 받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그럼 어디가 받침점이 되느냐? 근육엔 시작하는 지점과 정지,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보통 시작하는 점은 몸 쪽에 붙어 있는데, 광배근의 시작하는 점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시작하는 점은 얘는 상체의 요 하부가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받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다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를 딱 잡아주고 동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받침점으로서. 지뢰가 있는데 받침점이 막 지 맘대로 움직이면은 이 지렛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힘점과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계속 변할 거고.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체로. 지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있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헬렐레 팔렐레 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발을 눌러서 먼저 이 발이라고 하는 지뢰를 써서 밀고 들리고 그러면은 요 종아리 쪽이 다시 위로 밀리겠죠? 그럼 무릎이 다시 위로 밀겠죠? 얘 지렛대를 써서 얘를 위로 올리고 요 미는 힘을 또 이용해가지고 요 대퇴부라고 하는 지렛대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밀고 누르고 요렇게 연쇄적으로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골반이 딱 눌러서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요게 기본 세팅입니다. 요 상태에서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팔 각도라던가 뭐 외회전 요런 거라 회전에 관한 거라던가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런 기본 세팅을 먼저 잘 잡고 가셔야 된다.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네, 이제 풀다운까지 다 했는데 이전에 하도 볼륨을 높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쉬워. 뭐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여기서 딱 그만해야 되는데 풀업만 방금은 오버핸드 그립으로 해서 이렇게 동작을 했으니까 이제 패러럴 그립으로 이것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심하이. 네, 이제 등 운동은 다 끝났고 뭐 어차피 뛰면서 또 땀 날 거니까 따로 씻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바로 옷 갈아입고 달리러 가시죠. 너무 또 얇게 입었다가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 컴프레션 약간 히트기어 같은 느낌의 컴프레션 입고 요거 하나 더 입고 뛸 때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은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 보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껴입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죠. 지퍼도 있어서 땀 배출이나 열 배출 같은 거 할 때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얘는 바람막이 가운데 여기가 이제 통풍이 잘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찾아보고 샀어요. 폰 들고 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팔에다가 차는 것도 있고 뭐 벨트로 차는 것도 있고 하던데 요게 이제 조끼처럼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좀 폰이나 요런 거 보관도 되고 요 앞쪽에는 또 보시면은 풀어야겠네. 이렇게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이 되다 보니까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에도 요긴하게 좀 쓰일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올인원으로 요걸로 샀습니다. 가격은 한 4만원
얼마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흔들림 없이 안정성이 꽤 좋죠? 또 겨울엔 뛰면은 추우니까. 요거는 어제 천안 갔다가 일찍 도착해가지고 쇼핑하면서 샀던 비니까지. 마지막으로 요거 니밴드. 제가 보시면은 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이 잘 보이시려나? 요 아치가 보시면은 그림자가 하나도 앉아있죠. 아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뭐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아치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자, 평발이 선천적으로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평발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 특히 왼쪽 발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왼쪽 발이 안 좋다 보니까 왼쪽 무릎도 안 좋고 요렇게 쭉 올라가지고 왼쪽이 사실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안전을 위해, 부상 방지를 위해 요 밴드까지. 근데 확실히 좀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네, 나와서 뛸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불 끄고 정리하고 나가보시죠. 딱 뛰기가 좋아요. 이 트랙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쭉 저 끝까지 가서 해안가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루트고, 광안대교. 광안대교. 짠. 안녕, 광안리. 거의 광안리 끝자락까지 왔어요. 끝자락까지 왔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유턴 해가지고 바로 돌아가 볼게요. 저기 광안대교 끝에서부터 뛰어왔습니다. 아주 멀어요. 저 다시 가야 돼. 그네 같이 타주실 여성분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다시 뛰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광안리 거의 끝자락이라고 했던 그 아파트 보이고 했던 거기고, 제가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쭉 뛰어가지고 어디 보자, 저기까지 뛰어갔다 왔네요. 근데 요만큼을 더 뛰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뛰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집까지 달려봅시다. 네, 광안대교거든요. 여기 요거 보이죠? 찔끔 튀어나온 거. 이제 진짜 광안대교의 끝. 근데 저기까지 남았다는 거. 아씨, 너무 멀리 왔네. 죽겠습니다. 아주. 배고프다. 보시나요? 이거 국립부경대학교,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의 장점, 여기가 바로 앞이어가지고 자, 걸어서 10분은 아닌가? 더 걸리나?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땐 광안리에 친구들이랑 걸어가가지고 맥주 한 캔씩 사가지고 막 마시고 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다. 제로 카페인이 없네. 네, 다 뛰고 집에 왔습니다.
아씨, 머리가, 씨. 완전 눌려가지고. 자, 감기 드니까 얼른 샤워하고, 배가 고픈 건지 안 고픈 건지 모르겠네. 배고프면 뭐 그릭 요거트 먹고 하면 되니까, 얼른 씻어야겠어요. 네,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그릭 요거트를 먹을까 하다가, 이제 배달 목살, 아까 500g, 요게 500g 한 팩이거든요. 500g 두 팩을 사놓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그냥 지금 먹으려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